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 노트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용접과 보호구 파트 쭉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분전반 판넬에다가 용접기 케이블을 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용접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용접기를 만지는 순간 으악 하면서 쓰러지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때 문제, 용접 작업을 준비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의 유형과 불안전한 요소 두 가지를 쓰시오. 재해의 유형은 감전이죠. 감전사고다. 뭐가 불안전한 요소일까요? 바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용접기를 만졌고 일반 목장갑을 꼈다. 즉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불안전한 요소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요 두 가지 적어준다. 용접 작업을 준비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유형, 그리고 불안전한 요소 두 가지. 재해 유형은 감전사고고 불안전한 요소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요렇게 적어줍니다. 다음 문제, 교류 아크 용접 작업장에서 작업자 혼자서 대형관의 플랜지 아랫부분을 아크 용접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작업하기 때문에 왼손은 플랜지 회전 스위치를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용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이 많이 튀고 있고 작업장 주위에는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여러가지 깡통들이 작업장 주변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인화성 물질이 쌓여있다. 자, 문제, 작업자가 대형관의 플랜지 아랫부분에 교류 아크 용접을 하고 있다. 확인되는 작업 중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제가 설명한 영상의 불안전 포인트 3가지. 먼저 혼자서 작업하고 있죠. 단독 작업으로 감시인 없이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의 상황 파악이 어렵다. 요거 적어주고요. 두 번째는 인화성 깡통, 인화성 물질이 많이 쌓여있다고 했죠. 작업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쌓여있는 등 화재의 위험이 높다. 세 번째, 불꽃, 불티 등의 비상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따라서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혹은 용접 방화포 등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대형관 플랜지 아랫부분 교류 아크 용접 작업. 확인되는 작업 중 위험 요인 3가지. 혼자서 작업한다. 단독 작업으로 감시인이 없어서 작업장 상황 파악이 어렵고 작업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쌓여있는 등 화재 위험이 높다. 불꽃, 불티 등의 비상 방지 조치, 비상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즉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영상을 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용접 작업 중 재예방을 위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 자, 용접 작업 보호구 쉽게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용접용 보안면 필요하죠. 그리고 용접 장갑, 즉 용접용 안전장갑이라고 쓰면 됩니다.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안전장갑, 그리고 가죽 앞치마도 필요하겠죠. 용접용 가죽 앞치마, 마지막으로 용접용 안전화까지 이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용접용이라는 말 꼭 붙여주고 보안면, 안전장갑, 가죽 앞치마, 안전화, 용접 작업 중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예요. 앞자 딸 필요 없겠죠. 요 정도는 그냥 신체 부위 생각하면서 필요한 거 적어주면 된다. 보안면, 안전장갑, 가죽 앞치마, 안전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접 작업 중 착용해야 할 보호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스 용접 작업 중 맨얼굴과 목장갑을 끼고 작업하고 있어요. 산소 용접 중인데 산소통 줄을 자꾸 당기다 보니까 호수가 뽑혀가지고 산소는 새어나오고 있고 불꽃이 튀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접기가 눕혀진 상태에서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 가스 용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된 재해 사례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자, 금방 찾아낼 수 있죠. 먼저 용기가 눕혀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 위험하다. 그리고 작업자가 작업 중에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안전장갑을 미착용했죠.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안전장갑 미착용, 맨얼굴과 목장갑 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거 위험하고, 그 다음에 산소통에 호수를 잡아당겨서 호수가 뽑혀서 산소가 유출된 상황이죠. 요거까지 요렇게 3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용기가 눕혀진 상태에서 작업 실시하고 있고,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안전장갑 미착용, 산소통 호수가 뽑혀서 산소 누출되고 있다. 가스 용접 작업 진행 중 위험 요인 3가지입니다. PDF 자료를 통해서 인체에 착용하는 각종 보호구의 명칭과 용도들 쭉 익혀주시면 되고요. 방독 마스크에 대한 내용도 다 보셨겠지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어요. 다음 영상은 방독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방독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 사진과 같은 마스크가 나오고 요 방독 마스크의 종류, 형식, 시험 가스 종류, 정화통 흡수제 등을 쭉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쓸 게 아주 많죠. 먼저 이 방독 마스크의 종류는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경리형과 전면형이 있고 시험 가스로는 암모니아 가스가 되겠죠. 정화통 흡수제 한 가지를 쓰시오 하는 물음에는 큐프라마이트 적어줍니다. 정화통 흡수제 한 가지 큐프라마이트 적어주고, 방독 마스크가 직결식 전면형일 경우 누설률은 몇 프로인가? 자, 어렵죠? 요거 한 가지라도 외우고 갑니다. 방독 마스크가 직결식 전면일 경우 누설률은 0.05%, 0.05% 이하 적어주고요. 방독 마스크의 시험가스 농도가 0.5%일 때 파과 시간. 자, 파과 시간이라는 것은 파과라는 게 대응하는 가스에 대한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돼서 흡착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 그 상태가 파과입니다. 따라서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시점에서 파과되겠죠. 그래서 이 파과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농도의 유해 물질이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파과가 보일 때까지의 그때까지의 시간, 그게 파과 시간이에요. 뭐 사용 시간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시험가스 농도가 0.5%일 때 파과 시간을 쓰면 바로 40분 이상 돼야 된다. 파과 시간이 40분 이상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농도가 0.5%, 농도가 25ppm일 때 파과 시간을 쓰시오. 요거 역시 40분 이상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방독 마스크의 종류, 형식, 시험가스, 흡수제, 누설률, 파과 시간 2개 이렇게 물었을 때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고 격리형, 전면형 형식 나누고 암모니아 가스가 시험가스고 정화통 흡수제는 큐프라마이트, 직결식 전면형일 경우 누설률 0.05% 이하, 파과 시간 물으면 0.5% 농도에서 40분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안 나오길 바라야 되겠죠? 나온다면 요 문제 정도는 외우고 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방진 마스크를 보여주는데요. 뭐 요런 사진은 아니겠죠? 방진 마스크를 낀 작업자를 보여주고 직결식 반면형 방진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마스크의 명칭, 등급 3종류, 산소 농도가 몇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지를 쓰시오. 자, 직결식 반면형 방진 마스크 적어줄 때는 방진 마스크라 쓰고 가로 열고 직결식 반면형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요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으로 나뉘죠. 특급, 1급, 2급 적어주고 방진 마스크는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죠. 방진 마스크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18 하면서 사용합니다. 방진 마스크 직결식 반면형 특급, 1급, 2급으로 나누고 18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은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 여러 개를 눕혀두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와 흡수제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먼저 화학약품 사용하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는 방독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 종류 3가지 활큐소, 활성탄, 큐프라마이트, 소다라임 적습니다. 방독 마스크 흡수제 신제품 활큐소다, 활명수 아니고 활큐소, 활성탄, 큐프라마이트, 소다라임입니다.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 여러 개 페인트 칠하는 작업 영상 방독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활큐소, 활성탄, 큐프라마이트, 소다라임이 흡수제 종류예요. 자,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방독면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 해당하는 보구의 시험 성능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자, 방독면 시험 성능 기준 3가지를 쓰는 거죠. 흡배제, 앞면부 흡기 저항, 앞면부 배기 저항, 들이마시고 내뱉는 저항 반드시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걸러주느냐, 정화통의 제동 능력까지 이렇게 3가지 적어준다. 방독면 시험 성능 기준 3가지 흡배제, 앞면부 흡기 저항, 앞면부 배기 저항, 정화통의 제동 능력이에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깨끗하게 걸러주는 요 3가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방독면의 성능 기준이 돼야 되겠죠. 흡배제 기억하십니다. 다음은 개인용 보구 중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을 여러 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보구의 안전 인증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구의 안전 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답형에서 외웠던 건 바로 이 안전 인증 표시인데요. 형규, 제재, 형식 및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또 안전 인증 번호도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 안전 인증 표시 외에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추가 표시사항 4가지를 물었어요. 따라서 요건 새로 외워야 된다. 바로 파사색주입니다. 파사색주, 정화통 추가 표시사항 파사색주다. 파과 곡선도, 사용 시간 기록카드, 정화통의 외부 측면에 표시 색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사항이다. 주의사항, 파시색주 이렇게 외웁니다. 방독 마스크 정화통 안전 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4가지, 파과 곡선도, 사용 시간 기록카드, 정화통의 외부 측면 표시색, 사용상 주의사항이다. 파시색주. 자, 이번에는 개인용 보호구에 해당하는 방진 마스크를 쭉 보여주는 영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해당 보호구의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에 명시된 일반적인 구조 조건 3가지, 일반적인 구조 조건 3가지, 뭐에? 방진 마스크에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에 명시된 일반적인 구조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자, 방진 마스크는 구조적으로 착용 시에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전면형의 경우에는 호흡 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전면이 투명하게 돼 있을 때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서리가 끼거나 입김이 서리면 안 된다. 전면형은 호흡 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앞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제를 앞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앞면부 여과식, 여과제 앞면 밀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자, 방진 마스크 일반적인 구조 조건 3가지,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 주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전면형과 앞면부 여과식 둘로 나눠서 전면형은 호흡 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되고 앞면부 여과식은 여과제를 앞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되셨죠? 자, 이번에는 개인용 보호구에 해당하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갖춘 분리식 방진 마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와 분리식 방진 마스크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는 해당 보호장구에 등급별 여과제 분진 등 포집표를 쓰라고 했어요. 흡기 배기 밸브 갖춘 분리식 방진 마스크 특급, 1급, 2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포집표를 적어주면 되겠죠. 먼저 특급의 경우에는 99.95% 이상,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이죠. 99.95, 94, 80 이상 붙여준다. 자, 분리식 방진 마스크 포집표율 99.95, 94, 80입니다. 특급, 1급, 2급으로 등급별로 적어준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들이 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세척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자, 세정제가 어지럽게 바닥에 흩어져 있고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자, 이때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세척하는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자, 화학약품이 일단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안경 껴줘야 되고요. 그림에서도 슬리퍼 신고 있죠? 요거 안 되고 화학약품이 인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불침투성 보호복, 보장화나 보장갑 등을 착용해야 됩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한 브레이크 라이닝 세척 작업,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두 가지는 보호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화, 보호장갑 이렇게 가로 열고 네 가지 다 적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착용한다. 자, 이번에는 DMF, 디메틸포름 아미드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인데 요 DMF 작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그리고 보호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유해물질인 DMF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작업자가 유해물질 DMF 작업 중에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해야 할 보호장구 세 가지를 쓰시오. 자, 화학물질이 인체에 침투하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복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DMF 작업 중 피부 자극성,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해야 할 보호장구 세 가지,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복, 보불불, 보보보, 보불불, 보보보 상식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번 영상은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가서 절연 처리하고 다시 건조 작업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다음에 제시한 대로 쓰시오. 자, 손에는 당연히 불침투성 보호장갑 껴야 되겠고 눈을 보호하려면 보호안경 끼면 되죠. 그리고 피부, 몸을 보호하려면 불침투성 보호복 입으면 된다. 자, 쉽게 적을 수 있죠. 눈에는 보호안경, 피부에는 피부보호용 도포제, 또 피부보호를 위해서 불침투성 보호복 있고요. 손에는 불침투성 보호장갑, 발에도 불침투성 보호장화 신어주면 됩니다. 불침투성이라는 말을 꼭 붙여주면 좋아요. 어차피 화학약품이 피부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신체에 맞게 보호장갑, 보호안경, 보호복, 불침투성으로 적어주면 된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아무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유리병에 황산이 들어있는 용기를 만지다가 용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기가 깨지면서 황산이 실험실 바닥에 퍼지는 모습과 함께 작업자의 신발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게 불침투성 보호장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갈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걸 보여줘요. 자, 이때 실험실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할 경우 필요한 보호구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쉽죠. 어쨌든 피부에 묻으면 안 되니까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복 적어주면 됩니다. 자, 화학약품 유해물질 취급 시 어떤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쉽게 맞출 수 있다. 불침투성이란 말 꼭 적어주고 보호장화, 보호장갑, 보호복 입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모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전모의 세부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자, 안전모의 세부 명칭 아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어주면 됩니다. 안전모의 딱딱한 겉표면을 이루는 게 모체가 되겠고요. 그 안에 스티로폼 재질로 충격 흡수대가 들어있어요. 그 안쪽으로 머리 고정대와 머리 받침끈, 머리 받침 고리가 있고 앞으로 삐죽 나온 부분이 모자챙, 차양이고 아래쪽에 턱 쪽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턱끈이 있습니다. 세부 명칭 적어주라고 하면 모체, 머리 고정대, 충격 흡수제, 턱끈 정도 적어주면 된다. 뭐 머리 받침 고리, 머리 받침 끈, 모자챙 이런 거 적어줘도 됩니다. 안전모 보여주고 세부 명칭 쓰라고 하면 모체, 머리 고정대, 충격 흡수제, 턱끈, 머리 받침고리, 머리 받침끈, 모자챙, 차양 등을 적어준다. 자, 다시 안전모를 보여주는 영상 쭉 보여주고 해당하는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관통성은 AE, AB, E종 요등급의 안전모의 경우에는 관통거리가 9.5mm고 AB2종 안전모의 경우에는 관통거리가 더 길어야 되겠죠. 11.1mm 이하여야 된다. 자, 9.5mm 이하, 11.1mm 이하입니다. 여기 이하까지 적어줘야 된다. 그리고 충격 흡수성은 최고 전달 충격력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된다. 자, 충격 흡수성 최고 전달 충격력 4450N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AE, AB2종 관통거리 9.5mm 이하, AB종은 관통거리 11.1mm 이하고 최고 전달 충격력 4450N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9.5, 11.1, 4450N이에요. 안전모 성능시험 기준. 그 밖에도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 풀림 등에 대한 기준도 PDF 파일에 있으니까 쭉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그네와 연결해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 요 그림에 있죠. 요 장치의 명칭과 갖춰야 되는 구조 두 가지를 쓰시오. 요런 문제네요. 자, 요 문제는 이번에 필답형 시험에서도 나왔죠. 바로 안전블럭을 말하고 갖춰야 하는 구조는 요 작업자가 본인의 안전그네에 요 안전블럭 고리를 착용하고 있을 때 고공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하게 돼도 자동차의 안전벨트처럼 자유낙하에 의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줄을 탁 잡아줘서 더 이상 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자동으로 줄이 잠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기능을 해주는 장치가 바로 자동 잠김 장치다. 따라서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출 것. 두 번째로 안전블럭의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요 두 가지가 안전블럭이 갖춰야 되는 구조적인 조건이에요. 작업자의 안전그네, 하네스와 연결해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블럭, 자동 잠김 장치 갖추고 있어야 되고 안전블럭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할 것. 요 두 가지를 적어줍니다. 자동 잠김 장치, 부식 방지 처리, 안전블럭 구조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다. 자, 이번에는 안전대를 보여줘요. 안전대의 명칭과 그림에서의 1번과 2번의 명칭을 쓰시오. 요런 문제입니다. 자, 요런 안전대를 우리가 쨈줄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1번 요 위쪽에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캠핑용으로도 많이 쓰죠. 일반적인 카라비너고요. 2번의 경우에는 크레인이나 리프트 장비에도 부착되어 있는 후크입니다. 훅.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훅이 있고 훅 이탈 방지 장치가 있죠. 요 스프링 장치를 내서 한번 줄이 걸리면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생긴 게 훅이다. 자, 따라서 이 안전대는 쨈줄이고 1번 카라비너, 2번은 훅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 2명이 전주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작업자 1명은 발판이 안정되지 않은 변압기에 올라가서 담배를 입에 물고 볼트를 푸는 작업하고 있고 작업자 아래쪽 발판용 볼트에는 COS 컷아웃 스위치가 임시로 걸쳐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작업자는 근처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를 매달고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자, 이 상황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그때는 위험 포인트를 물었고 동일한 영상에서 이번에는 전기 형광 작업
작업 중인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 현강 작업 중인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의 종류. 자, 안전대 종류는 벨트식이 있고 안전 그네식이 있는데 전주 위에 올라가서 그림처럼 이렇게 허리 쪽에만 벨트 형식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벨트식 안전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단어로 벨트식 안전대 이렇게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음 보호구에 해당하는 귀마개를 영상으로 보여주고요. 해당 보호구의 종류, 등급, 기호, 성능을 각각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종류와 등급에 대한 표를 하나 그려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는 귀마개고 등급에는 1종, 2종 있고 기호 써야 되죠. 1종은 EP1, 2종은 EP2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성능은 1종인 EP1이 저음에서 고음까지 차음할 수 있고 2종인 EP2는 주로 고음 영역을 차음하고 저음, 일상적인 사람 간의 대화의 음성 영역인 회화음 영역은 차단하지 않는 게 2종 EP2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입니다. 자, 귀마개는 1종, 2종으로 나뉘고 기호는 EP1, EP2 EP1은 저음에서 고음까지 차음하고 EP2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회화음 영역, 저음은 차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표를 그려서 연습을 해봅니다. 자, 작업자가 착용하는 방열복, 방열두건, 방열장갑에 대한 영상이 나와요. 이때 방열복을 비롯한 내열 원단의 성능시험 항목 3가지를 쓰시오. 자, 내열 원단 성능시험 항목 3가지. 내열성 시험, 내한성 시험, 난연성 시험 적어주면 됩니다. 열에 얼마나 견디냐, 추위에 얼마나 견디냐, 그리고 불에 잘 녹거나 타지 않아야 되겠죠. 난연성 시험까지 내열성, 내한성, 난연성 시험이 내열 원단 성능시험 항목 3가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인장 강도나 절연 저항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내충, 내내난 안전모 성능시험 기준 외운 적이 있기 때문에 내열 원단 성능시험 항목 내내난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할 거예요. 춥고 덥고 타지 않아야 된다. 내열성, 내한성, 난연성 시험입니다. 자, 이번에도 방열복에 대한 물음인데요. 방열복 종류에 따른 질량을 쓰라고 했어요. 자, 방열복이 너무 무거워도 안 되겠죠. 따라서 방열 상의는 3kg 이하여야 되고 방열 하의는 2kg 이하, 방열 일체복일 경우에는 따로 된 것보다 조금 가볍겠죠. 4.3kg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방열 장갑은 500g, 0.5kg 이하여야 되고요. 방열 두건은 이렇게 좀 무겁게 생겼습니다. 2kg 이하여야 된다. 방열 상의 3kg, 방열 하의 2kg, 방열 일체복은 4.3kg, 방열 장갑 0.5kg, 방열 두건은 2kg 이하여야 된다. 방열복의 종류에 따른 질량입니다. 상의가 바지보다 1kg 무겁고 일체복은 2개 더한 것보다 700g 가벼운 4.3kg다. 방열 장갑 500g, 방열 두건은 2kg 이하입니다. 자, 방열복에 대한 문제 또 하나 보죠. 내열 원단 성능시험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을 채우시오. 자, 난연성이란 것은 잔연 및 잔진 시간이 2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단화 길이가 102mm 이내여야 됩니다. 자, 잔연 및 잔진 시간. 이 잔염이란 것은 남아있는 화염이란 뜻이죠. 인화원을 제거했는데도 그 안에 불꽃이 지속되는 시간이 2초 미만이어야 되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요 탄화 길이라는 것은 불꽃에 의해서 시꺼멓게 탄 길이가 102mm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연 저항에 대한 기준은 표면과 이면의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 절연 저항은 클수록 안전한 거죠. 표면과 이면의 절연 저항 1메가옴 이상이니까 요 두 가지가 방열복, 내열 원단의 성능시험 기준 두 가지예요. 자, 화면에서 이번에는 개인용 보호구 중에 가죽재 안전화 보여줍니다. 자,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시험 항목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건 필답형에서 이미 외웠죠? 압답충빠 이렇게 벌써 4가지 외웠습니다.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있다. 그리고 방리저항도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밖에 내부식성, 내유성도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 기준 6가지에 해당한다. 자, 이 중에서 3가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죽재 안전화로 밟아 죽여야 되는 벌레 압답충입니다. 압답충빠.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이다. 자, 그 밖에 가죽재 안전화의 뒷급을 제외한 몸통 높이에 대한 기준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단화의 경우에는 몸통 높이 113mm 미만, 중단화는 113mm 이상이고요. 이 113, 113이 기준이다. 단화는 113 미만, 중단화는 113 이상. 자, 장화의 경우에는 178, 178mm 이상입니다. 자, 긴 거 신는 사람 키는 178 이상이에요. 가죽재 안전화의 뒷급 제외 몸통 높이에 대한 기준입니다. 113 기준으로 단화와 중단화 나누고 장화의 경우에는 178mm 이상이다. 자, 이번에는 도금 작업에 사용하는 보호구 사진 A, B, C 3가지를 보여준 후에 C 보호구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표시되면서 화면이 정지됩니다. 자, 그럴 때 유해물질 취급 시 사용하는 보호구 중 C 보호구의 사용 장소에 따른 분류 2가지를 쓰시오. 자, C 보호구는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안전장화를 말합니다. 자, 안전장화는 사용 장소에 따라서 먼저 일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내유용으로 나뉘는데 이 내유용은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착용할 수 있어요. 기름에 견딘다 이런 뜻이죠. 내유용. 그리고 일반용으로 나뉜다. 일반 작업장에서 일반용,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내유용 씁니다. 자, 이번에는 용접용 보완면을 쭉 보여줍니다. 이 용접용 보완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투과율의 종류를 쓰라고 했어요. 자, 용접용 보완면은 차광도, 번호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요. 차광도가 밝음이냐, 중간 밝기냐, 어두움이냐 요 3가지에 따라서 투과율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나누는 기준은 차광도, 번호고 투과율의 종류를 쓰라고 했죠. 투과율의 종류에는 자적시 있죠. 자적시, 자외선 투과율, 적외선 투과율, 시감 투과율이 있습니다. 자적시감이에요. 자외선, 적외선, 시감 투과율이다. 용접용 보완면 등급 나누는 기준, 차광도, 번호, 투과율 종류는 자적시감, 자외선 투과율, 적외선 투과율, 시감 투과율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노트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